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무겁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그냥 잠을 잘못 잔 탓이라고 넘기신 건 아닌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이 사실은 뇌졸중을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뇌졸중은 전 세계 사망 원인 중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 가운데 무려 73%가 우리가 뇌졸중 전조 증상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이 위험 신호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통증이 사라지면 다 나은 줄 알고 나이 들면 원래 아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목과 어깨 통증이 보내는 뇌혈관 경고 신호. 두 번째는 가슴 통증이 심장에서 보내는 뇌졸중 위험 메시지. 세 번째는 머리 한쪽만 아프고 손발이 저릴 때 우리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다면 우리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너스로 뇌졸중 전조 증상이 왔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반드시 해야 할 행동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 배우신 내용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과 어깨 통증. 우리는 너무 쉽게 넘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목이 뻣뻣하고 고개를 돌리면 뚝뚝 소리가 나고 어깨가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경험 여러분도 자주 겪으시죠?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나요? 파스를 붙이거나 따뜻한 찜질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하고 참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과 어깨 통증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전문의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의 47%가 발병 3개월 전부터 지속적인 목, 어깨 통증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의 절반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목 뒤쪽에는 경동맥과 추골동맥이라는 아주 중요한 혈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혈관들은 우리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우리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집에 비유하자면 수도관과 같은 것입니다. 수도관이 막히면 물이 안 나오듯이 이 우리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우리 뇌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왜 혈관이 좁아질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혈관 벽에는 콜레스테롤과 지방 찌꺼기들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하게 쌓이기 때문에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두꺼워지고 혈관 내부가 좁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신호가 바로 목과 어깨의 통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추, 즉 목뼈가 퇴행성 변화를 겪으면서 주위 혈관을 압박하게 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뇌가 산소를 충분히 받지 못하면 우리 뇌 조직이 조금씩 손상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결국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자료에 따르면 만성적인 목 부위 혈류 장애를 가진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뇌졸중 발생 위험이 2.7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불안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런 혈관 변화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분들이 증상을 그냥 넘기신다는 것입니다. 목이 뻣뻣한 것, 어깨가 무거운 것, 고개를 돌리면 어지러운 것, 이런 것들을 나이 탓으로 돌리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근육통과 뇌혈관 이상으로 인한 통증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을 기억해 두시면 구분이 가능합니다. 뇌혈관 이상을 의심해야 하는 목 통증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개를 돌리거나 숙이거나 젖힐 때 통증이 심해지면서 동시에 어지럼증이 함께 옵니다. 두 번째, 목 통증과 함께 뒤통수가 무겁거나 찌르는 듯한 두통이 동반됩니다. 세 번째, 손가락이나 팔이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이 함께 옵니다. 네 번째 특징으로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지럽고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단순 근육통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안동에 사시는 유성철 어르신은 올해 73세이신데 몇 달 전부터 아침마다 목이 뻐근하고 고개를 돌리면 어지럽다고 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나이 때문이라고 하고 본인도 그냥 파스 붙이고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왼쪽 팔이 힘이 빠지고 말이 잘 나오지 않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병원에 가셨고 경동맥 초음파 검사 결과 왼쪽 경동맥이 64% 정도 좁아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 64%가 좁아져 있었는데도 그동안 증상이 목과 어깨 통증뿐이었던 것입니다. 이 어르신은 조기에 발견해서 다행이었지만 만약 그냥 지나쳤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과 어깨 통증이 있으실 때 반드시 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혈압을 규칙적으로 측정하세요. 아침 기상 후 30분 이내에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이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혈압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 뇌졸중 위험을 크게 높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움직이는 체조를 매일 하세요. 단, 목을 갑자기 꺾거나 빠르게 돌리는 동작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혈관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앞뒤로 끄덕이고 좌우로 기울이는 부드러운 동작을 하루에 2번씩 3분 정도 해주세요. 세 번째, 주무실 때 베개 높이를 확인하세요.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굽어져서 뇌로 가는 혈류가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베개 높이는 목이 바닥과 자연스럽게 수평을 이루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어깨 너비의 3분의 1 정도 높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목과 어깨 통증이 어지럼증, 두통, 손발 저림과 함께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통해 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검사는 아프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몸이 아파도 금방 회복이 됐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일하느라 아파도 그냥 참고 살았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우리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손주들 곁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목과 어깨가 아프다면 오늘부터는 그냥 넘기지 마세요. 우리 몸이 보내는 소중한 경고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목과 어깨 통증이 어떻게 뇌졸중을 예고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뇌졸중을 알리는 신호는 목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가슴에서도 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조여드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걷다가 왼쪽 가슴에서 뭔가 짓누르는 것 같은 통증이 왔다가 사라진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냥 잠깐 힘들어서 그랬나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숨가쁨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환자일 247명을 6년간 추적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뇌졸중으로 이어진 환자들의 18%가 발병 전에 반복적인 흉통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 절반 이상이 그 통증을 그냥 넘기거나 소화불량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심장과 뇌졸중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심장에서 생긴 혈전, 즉 혈액 덩어리가 혈류를 타고 뇌혈관까지 올라가서 막아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심인성,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심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뇌졸중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심장에서 혈전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의 위쪽 방인 심방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고 불규칙하게 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액이 심방 안에서 고이게 되고 고인 혈액은 굳어서 혈전이 되기 쉽습니다. 이 혈전이 심장을 떠나 뇌혈관을 막으면 바로 뇌졸중이 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심방세동 환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뇌졸중 발생 위험이 최대 5.3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심방세동이 있어도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슴 통증이나 두근거림이 가끔 오는 경우는 심방세동의 신호일 수 있어서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뇌졸중과 관련하여 주의하셔야 할 가슴 증상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상은 왼쪽 가슴에서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거나 걸을 때, 무거운 것을 들 때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슴 통증이 왼쪽 어깨나 팔로 퍼지거나 뒷목이나 턱 아래로 뻗어나가는 느낌입니다. 이것은 심장 근육에 혈액 공급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심장이 불규칙하게 쿵쾅거리거나 맥박이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는 느낌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심방세동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이유 없이 숨이 차거나 누웠을 때 호흡이 힘들어지는 증상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증상이 있어도 아이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다고 병원 가면 돈이 많이 든다고 참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예방하는 것이 나중에 뇌졸중이 와서 입원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들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들이 걱정할 일이 없어집니다. 우리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자식 사랑입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 곁에 오래 있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 몸을 챙겨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쉽고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슴 통증이 5분 이상 지속되거나 통증과 함께 식은땀이 나고 어지럽다면 즉시 응급실에 가셔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심장 검사를 받으세요. 심전도 검사 한 번으로 심방세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 전에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이 있다면 집에 있는 혈압계로 혈압과 함께 맥박수를 확인해 보세요. 현대 혈압계는 부정맥 표시 기능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맥박이 100 이상이거나 불규칙하다고 표시되면 병원에 가보세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심장에서 시작되는 뇌졸중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머리 한쪽이 심하게 아프면서 손발이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증상. 이것이 바로 뇌졸중 직전에 우리 몸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경보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오른쪽이나 왼쪽 머리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정도로 심하게 아팠다가 사라진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한쪽 손이나 발이 갑자기 저리고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잠깐 왔다가 없어진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험을 하셨다면 지금 이 영상에서 반드시 얻어가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뇌졸중센터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증상을 경험한 분들의 약 31%가 그 후 며칠에서 몇 주 안에 실제 뇌졸중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약 3분의 1이나 됩니다. 그런데 증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괜찮아졌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가지 않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이니까 쉽게 설명드릴게요.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아까 경동맥에 대해 말씀드렸죠.
이 혈관이 완전히 막히면 뇌졸중이지만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다시 열리면 일과성 허혈 발작이 됩니다. 증상이 사라지니까 괜찮아 보이지만 이것은 오히려 뇌졸중이 임박했다는 최후 경고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자동차 계기판에 연료 경고등이 들어왔다가 꺼졌다고 해서 기름이 채워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름이 거의 없다는 뜻이죠.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상이 잠깐 왔다가 사라졌다는 것은 혈관이 겨우 다시 열렸다는 뜻이지 위험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국립암센터와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경험한 후 치료를 받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 첫 48시간 안에 뇌졸중이 발생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증상이 사라진 것 같아도 지금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일과성 허혈 발작을 의심해야 할까요?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갑자기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마비된 느낌이 들었다가 괜찮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쪽 팔이나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고 물건을 잡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세 번째, 갑자기 말이 나오지 않거나 발음이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갑자기 한쪽 눈이 잘 안 보이거나 2개로 보이는 것입니다. 5번째, 갑자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심한 두통이 오는 것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경험하셨다면 증상이 없어졌어도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충격적인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69세이신 한 어르신께서 저녁 식사 중에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이 어눌해졌는데 10분 정도 지나니 괜찮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도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실제 뇌졸중이 와서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남게 됐습니다. 만약 그때 바로 병원에 가셨다면 항혈전제 치료를 시작해서 뇌졸중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참을 인자가 셋이면 살인도 피한다고 배웠습니다. 평생 참고 견디며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뇌졸중 앞에서만큼은 참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족들 곁에 건강하게 있으려면, 손주들이 자랄 때 곁에서 응원해 주려면 이런 신호들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함께 알고 지킵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뇌졸중을 예고하는 3가지 신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목과 어깨 통증, 가슴 통증, 그리고 머리 통증과 손발 저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호들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올바른 대처법을 모르면 위험한 상황에서 더 나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뇌졸중 증상이 왔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은 손가락을 바늘로 따서 피를 내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민간에서 많이 알려진 방법이지만 의학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염의 위험이 있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뇌졸중은 분초를 다투는 응급 상황입니다. 손을 따는 시간에 119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시면 안 되는 것은 물이나 음식을 먹이는 것입니다. 뇌졸중이 오면 삼키는 근육이 마비될 수 있어서 음식이나 물이 기도로 넘어가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시면 안 되는 것은 혈압이 높다고 해서 혈압약을 갑자기 많이 먹이거나 반대로 혈압이 높으니까 낮추려고 찬물 수건을 이마에 올리는 것입니다.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혈압이 높아지는 것은 뇌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 몸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임의로 혈압을 낮추는 행동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의료진이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 번째로 피하셔야 할 것은 무작정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위험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혈전을 녹이는 치료, 즉 혈전 용해제 치료는 증상 발생 후 4시간 30분 안에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뇌 손상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뇌졸중 의심 증상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스스로 운전해서 가거나 가족 차로 가는 것보다 119 구급차가 훨씬 안전합니다. 구급차 안에는 응급처치 장비가 있고 구급대원들이 병원에 미리 연락해서 도착하는 즉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119 전화는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 무료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기억하세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증상이 없었던 마지막 시간을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오후 2시에 낮잠을 자다가 2시 30분에 일어났더니 팔이 저리다면 증상 시작 시간은 오후 2시가 됩니다. 이 시간 정보가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환자를 눕히고 안정시키세요. 고개를 한쪽으로 돌려서 구토물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의식이 있다면 옷을 느슨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실제 응급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 누가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이런 증상을 느낀다면 머뭇거리지 마세요. 즉시 119입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뇌졸중 전조 증상을 빨리 알아채는 방법으로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패스트, 즉 빠르다는 뜻인데 우리말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얼굴입니다. 웃어보세요 라고 하고 얼굴 한쪽이 처지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팔입니다. 두 팔을 앞으로 들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한쪽 팔이 내려가거나 힘이 없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말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하고 물었을 때 말이 어눌하거나 엉뚱한 말을 한다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이상하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자, 지금까지 뇌졸중 전조 증상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바로 우리가 뇌졸중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낫다는 말이 있죠. 뇌졸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뇌졸중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혈압 관리입니다. 여러분,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뇌졸중 발생 위험이 2.3배에서 최대 4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고혈압 환자의 약 37%가 자신이 고혈압인 줄 모르고 지내신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혈압 관리를 잘 하려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측정, 식습관 개선, 그리고 적절한 운동입니다. 혈압은 아침에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후 5분 정도 앉아서 쉬다가 측정하세요. 최근에는 부정맥 감지 기능도 있는 혈압계가 많이 나와 있으니 이런 제품을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식습관에서는 소금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 권고 하루 소금 섭취량은 5g인데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평균 하루 10g 이상을 드신다고 합니다. 거의 2배입니다. 국을 드실 때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김치는 조금 헹궈서 드시고 된장찌개나 찌개류는 자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예방법은 꾸준한 걷기 운동입니다. 매일 30분 걷는 것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을 31%까지 줄일 수 있다고 국내 의료진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 주변 산책로를 천천히 걷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단, 갑자기 격렬하게 운동하는 것은 오히려 혈압을 올려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세요. 세 번째 예방법은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혈관벽을 직접 손상시키고 혈전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자료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뇌졸중 위험이 2.9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끊으셔도 이 5년이 지나면 위험도가 상당히 낮아집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술도 하루에 소주 한 잔 이상은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네 번째 예방법은 당뇨와 고지혈증 관리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국내 의료진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의 뇌졸중 위험은 정상인에 비해 약 2.4배 정도 높습니다. 혈당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뇌졸중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하루 3끼밥에 된장찌개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리 먹어야 합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는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 음식 중에도 뇌우리 혈관 건강에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마늘, 양파, 청국장은 혈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집에서 늘 드시는 음식들입니다. 특별한 것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잠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3가지 뇌졸중 전조 신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목과 어깨 통증이 반복적으로 오고 어지러움이 함께 올 때, 두 번째는 가슴이 조여들거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뛸 때, 세 번째는 한쪽 머리가 갑자기 심하게 아프거나 손발 한쪽이 저리고 힘이 빠질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이 왔을 때 손을 따거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즉시 119에 전화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혈압 관리, 걷기 운동, 금연, 그리고 혈당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아직 드릴 말씀이 더 있습니다.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생활 습관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보충제와 약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이제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마트에서 사실 수 있는 것들, 우리 전통 음식 중에 있는 것들입니다. 비싼 건강 보조 식품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들로 충분히 뇌혈관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뇌우리 혈관 건강에 특별히 좋은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참치 같은 생선들입니다. 이 생선들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혈액을 맑게 하고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 이상 등 푸른 생선을 드시는 분들은 뇌졸중 위험이 17% 정도 낮다고 합니다. 구이로 드시거나 조림으로 드시거나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다만 짜게 조리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이 대표적입니다. 하루에 한 줌, 약 20g에서 25g 정도면 됩니다. 견과류에는 뇌혈관 건강에 좋은 비타민 E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고 따로 요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간식으로 드시면 딱 좋습니다. 단, 소금이 묻은 견과류보다는 무가공 견과류가 더 좋습니다. 세 번째는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쑥갓, 깻잎 같은 진한 녹색 채소들입니다. 이 채소들에 들어있는 엽산과 칼륨이 혈압을 낮추고 혈관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내 의료진 연구에서 녹색 채소를 매일 드시는 분들은 거의 드시지 않는 분들보다 뇌졸중 위험이 21% 정도 낮게 나타났습니다. 데쳐서 나물로 드셔도 되고 국에 넣어 드셔도 됩니다. 우리 밥상에 이미 있는 음식들입니다. 네 번째는 마늘과 양파입니다. 우리 요리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들이죠.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혈전 생성을 억제하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혈관 벽을 강화하고 우리 몸의 혈전을 예방합니다. 매일 드시는 찌개나 볶음에 마늘과 양파를 충분히 넣어 드세요.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5번째는 청국장과 된장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들입니다. 청국장에 들어있는 나토키나제라는 효소가 혈전을 녹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된장도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유익한 성분들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국내 의료진 연구에 따르면 발효콩 식품을 주기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뇌혈관 건강을 위해 줄여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은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많아서 혈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라면,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최대한 줄이세요. 흰 쌀밥과 흰 빵보다는 현미나 잡곡, 통밀빵이 혈당 관리에 좋습니다. 그리고 달콤한 음료나 과자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혈관 건강 보충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오메가3 보충제, 코엔자임 Q10, 은행나무 추출물 등 다양한 보충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기는 합니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혈액 희석 효과가 있는 보충제들은 혈압약이나 혈전 예방약을 드시는 분들이 함께 드실 경우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이 오메가3나 은행나무 추출물을 함께 드시면 출혈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보충제든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나 약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보충제보다는 위에 말씀드린 음식들을 통해 영양을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제 생활 습관에서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자는 것도 뇌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 우리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이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뇌우리 혈관에 유해 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삼성 서울병원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하는 분들은 7, 8시간 주무시는 분들보다 뇌졸중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반면 9시간 이상 주무시는 경우도 오히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7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적당합니다.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는 동안 호흡이 멈추면 뇌의 산소 공급이 일시적으로 끊기는데 이것이 반복되면 우리 뇌혈관에 큰 부담이 됩니다. 가족들로부터 코를 심하게 곤다거나 자다가 갑자기 조용해진다는 말을 들으신 분은 수면 다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스트레스 관리도 뇌졸중 예방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혈액이 응고되기 쉬워집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세월이 어디 스트레스 없이 편했나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조금 내려놓으세요. 자식들 걱정, 손주들 걱정, 다 잠깐 내려놓고 하루에 딱 30분만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산책도 좋고, 음악 듣기도 좋고, 좋아하는 드라마 보는 것도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을 적게 드시면 혈액이 진해져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즉 1.2리터에서 1.5리터 정도의 물을 나눠서 드세요.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에 반 잔,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드시기 힘드시면 따뜻하게 데워서 드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기검진을 빠뜨리지 마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1년에 최소 한 번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런 수치들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미리 알고 관리하면 뇌졸중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을 꼭 빠짐없이 받으세요. 이미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가난한 시절에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느라 내 몸 돌볼 겨를도 없이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고 싶어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건강을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잡고 공원을 걷고 싶어 합니다. 자식들이 명절에 부모님 얼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우리 몸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사실 오랫동안 우리 몸이 신호를 보내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그 신호를 알아채고 빠르게 대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은 이렇습니다. 뇌졸중을 예고하는 3가지 몸의 신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과 어깨 통증이 어지럼증, 두통, 손발 저림과 함께 오면 뇌혈관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목을 돌릴 때 어지러움이 심해진다면 경동맥 검사를 받아보세요. 두 번째,
가슴이 쥐어짜듯 아프거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이 들면 심방세동 등 심장 문제를 확인하세요. 심장에서 생긴 혈전이 뇌로 가면 뇌졸중이 됩니다.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으세요. 세 번째, 한쪽 머리가 갑자기 아주 심하게 아프거나 한쪽 손발이 갑자기 저리고 힘이 빠지거나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는 증상이 잠깐이라도 왔다가 사라졌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것이 뇌졸중 직전에 오는 최후 경보입니다.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응급대처법으로는 손을 따거나 기다리지 말고 즉시 119에 전화하는 것, 증상 시작 시간을 기억하는 것, 환자를 눕히고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혈압을 규칙적으로 재고 소금을 줄이는 것, 매일 30분 걷기, 금연 혈당 관리를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식품으로는 등 푸른 생선, 견과류, 녹색 채소, 마늘과 양파, 청국장과 된장이 도움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목이 뻐근하면 혈관을 생각하세요. 가슴이 두근거리면 심장을 확인하세요. 머리 한쪽이 갑자기 아프면 지체 없이 병원으로 가세요. 우리가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신호들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나 더 알고 싶으신 건강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가 함께 건강 정보를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혈관으로 오래오래 가족 곁에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